이번 대회는 UFC 파이트 나이트 189 대회였습니다. 메인 이벤트는 시릴 가네와 알렉산더 볼코프의 헤비급 탑 랭킹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코메인의 OSP가 등장하기도 했었고 하우니 바셀로스, 헤나토 모이카노 등이 등장했던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파이트 나이트 시리즈 치고는 규모가 상당했던 대회였습니다. 한편 시릴 가네, 테너 보서, 그리고 하우니 바셀로스는 2019년 12월 부산 대회에서 출전했던 파이터들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봤던 파이터들이라 더더욱 응원하면서 지켜본 대회였습니다. 특히 시릴 가네는 당시 경기 끝나고 퇴장하면서 팬들 한 명 한 명에게 터치글러브를 다 해주고 가서 기억에 많이 남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대회의 메인 이벤트의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 선수의 프로필을 비교합니다. 시릴 가네는 나이 31, 키 193, 리치 205, 소속팀은 MMA 팩토리입니다. 오늘 메인 이벤트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UFC 입성 이후 6연승 행진 중입니다. 현 챔피언인 프란시스 은가누의 과거 스파링 파트너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현재는 더 이상 훈련을 같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다는 입장이라 은가누의 몇 안 되는 대항마로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상대인 알렉산더 볼코프는 나이 32, 키 200, 리치 203, 소속팀은 스트렐라 팀입니다. 직전 경기에 오브레임을 2라운드 KO로 잡아냈고 현재 랭킹 5위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패하게 되면서 탑5 이내의 선수들에게는 더 이상 안 통하는 이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양 선수 신체 조건을 비교하면 볼코프가 키는 7cm가 더 크지만 윙스팬, 즉 리치는 가네가 2cm 더 긴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서 신장 차이는 있었지만 가네가 팔 길이가 길고 스텝도 있었기 때문에 스탠딩에서 잽 싸움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히 헤비급 탑 랭킹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시릴 가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경기였습니다. 가네는 직전 경기였던 자이르지니 로젠스트루에게 승리하고도 경기가 지루하다는 백사장으로부터의 혹평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가네가 사우스포를 잡고 아웃파이팅을 하면서 짤짤이와 카운터를 노리는 짠물 운영 스타일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가네보다 신체 조건이 좋고 압박해 들어가는 스타일인 알렉산더 볼코프라면 가네도 어쩔 수 없이 치고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밌는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재밌는 경기를 뽑기 위해 만들어진 시합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실제 배팅 상황도 가네가 압도적인 탑독이 아닌 2세 탑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경기는 기대와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이번 경기를 지켜보면서 다들 들만한 생각이 볼코프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졌지? 이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볼코프의 직전 경기였던 알리스타 오브레임전을 먼저 보고 오면 이번 리뷰의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았습니다. 당시 오브레임도 이번 경기에 가네와 마찬가지로 사우스포 자세를 경기를 했는데 다만 오브레임은 앞손 앞발의 활용이 거의 없었고 거리가 멀면 뒷손과 뒷발이 날아갈 비거리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걸로 OK였습니다. 볼코프 입장에서는 상대의 뒷손 뒷발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도 없었고 자신의 앞손이 상당히 자유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잽을 주고 오른손 스트레이트를 후속타로 주기가 편했던 거죠. 결국 볼코프 입장에서는 방어도 공격도 심플한 상황이었고 그 결과 2라운드 KO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시릴 가네는 같은 사우스포로 시작했지만 전혀 다른 게임을 했습니다. 오히려 오브레인보다 더 가까운 거리를 잡아서 이거 손만 뻗으면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지만 1라운드에 직접 타격을 섞으면서 볼코프의 잽거리를 알게 됐고 이후 거리 조절이 확실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브레인과 가장 큰 차이점은 앞손 앞발에서 철저히 우위를 점했습니다. 오히려 뒷손 뒷발은 초반 라운드에는 정말 안전한 상황에서만 내는 모습이었죠. 앞손으로는 볼코프의 앞손을 꾹꾹 눌러주면서 기회가 되면 잽을 맞춰줬고 앞발로는 오블리킥 위주로 쉽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무릎을 눌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손과 앞발의 스피드가 빨랐고 날카롭게 들어갔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네요. 상대인 볼코프는 왼손 잽이 살아나줘야 오른손 스트레이트 각이 잡히는 파이터이기 때문에 가네는 앞손 활용을 통해서 이걸 원천 봉쇄해버렸고 결과적으로 볼코프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볼코프의 오른손 큰 공격이 나올 것 같으면 스텝과 헤드무빙 그리고 왼손 가드를 철저하게 들어주는 모습이었죠. 또한 도중에 테이크다운 시도, 클린치, 뒷손 공격을 간간히 섞어주었기 때문에 볼코프의 입장에서는 디펜스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3라운드 이후부터는 볼코프의 게임 자체가 말려버렸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가네의 내구력도 상당히 좋다는 점이었습니다. 2라운드쯤에 나왔던 더블룩이나 4라운드에도 클린히트를 며칠을 허용했었는데 큰 문제없이 그대로 상황 해제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볼코프의 입장에서 크게 흐름이 뒤집힐 만한 상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앞손 앞발 싸움에서 가네가 많이 앞서게 되면서 볼코프의 게임이 원천 봉쇄당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지난번에 분석했었던 정찬성 대 오르테가 경기도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현재 헤비급 챔피언인 프란시스 응가누가 9월에 데릭 루이스와 추진된다는 소문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존 존스도 같이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헤비급 타이틀 전선과 관련해서 할 말을 풀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영상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티스 블레이즈가 자이르지뉴 로젠스트루이가 9월에 경기가 추진되고 있는데 블레이즈의 계약상 마지막 경기라고 합니다. 블레이즈는 현 챔피언인 은가누에게만 2번 패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상 마지막 경기에서 이겨서 재계약 시 몸값이라도 올리려는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볼코프에게 승리한 시릴 가네의 입장에서 가장 붙을만한 선수는 전 챔피언인 스티페 미오치치가 있는데 순순히 경기를 받아줄진 모르겠지만 타이틀 전선에서 미오치치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오치치 입장에서도 어차피 한 경기 정도는 이겨야 하는 상황이라 미오치치 대 가네가 적절한 매치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타이틀 전선으로 가면서 한 번 정도는 강력한 복슬러를 만나서 싸우는 걸 보고 싶기도 하고 미오치치와 붙게 되면 은가누의 대항마로서의 사이즈도 나올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이번 대회의 리뷰였습니다. 현재 최성우의 다음 상대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번 대회에서 안드레 필리 대 다니엘 피네다의 경기 결과가 꽤나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눈찌르기로 노콘테스트 처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최성우 다음 상대 컨텐츠가 밀리고 있지만 우선 파이트머니 컨텐츠를 진행한 다음에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